작가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시 준비하고 만화 준비하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실험 만화, 그러니까 보편적인 만화라기보다 좀 만화의 다양한 방향성과 그리고 만화의 어떤 어, 다른 이면 그런 부분을 이제 탐구하고자 하는 어떤 실험 만화라는 것을 하는 구현성이라고 합니다. 만화책 제목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심연으로부터 심연으로인데요. 아마도 그 니체의 말에서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책을 펼치면 우선 두 눈이 보이고 마치 어둠 속에서 심연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두 방향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심연으로부터, 그리고 오른쪽으로부터 보면은 심연으로, into the abyss. 네. 네네.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부터 읽고 한쪽은 또 왼쪽부터 읽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양 사이드에는 이제 심연으로부터의 도입부에는 괴물과 심연에 대한 니체의 말이 적혀 있고, 그리고 심연으로의 도입부에는 수많은 괴물을 논하지만 정작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작가님의 말씀이 또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가 대립처럼 혹은 대칭처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서로를 지탱하고 상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간 모호한 구성이었어요. 구성이 매우 독특한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으신지 우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작업 자체가 다 준비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1년 좀 넘었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게 남은 기간을 소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면 그리고 이 니체의 말을 인용한 어떤 테마인 그 시면이라는 걸로 시작한 거는 우선은 이번 만화 원고에 이제 망상의 집이라는 만화가 들어간, 사실 저희 어떤 과거 한 거의 10년 전에 이제 대표작이거든요. 근데 이 망상의 집이 만화 자체가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하나의 세계가 해체된 후에 똑같은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되게 다르면서도 같은 어떤 세계가 두 개가 약간 대립하는 그런 구조의 어떤 형식주의의 만화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선 이 제가 주석이 좀 길어지는데 11년 만에 사실 제가 이제 단행본을 내는 거예요. 그 예전에 11년 전에 인간이라는 책을 냈었고, 그 사이에는 이제 단행본은 아니고 이제 쇼트 코믹스라고 해서 그때 망상의 집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11년 만에 이걸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자 혹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귀하자라는 느낌으로 그 망상의 집 같은 경우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연회에서부터 이거를 말씀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건 망상의 집에 두 가지의 세계가 마주 보는 것, 그리고 니체가 우리가 심연을 응시할 때 심연 자체도 우리를 응시하는 것, 좀 그게 되게 망상의 집 자체를 할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지만 약간의 그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망상의 집과 이 심연을 처음에 시발점으로 잡고 여기 이번 책에 들어있는 나머지 원고들과 심연이라는 테마로 맥락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상의 집은 일단 작화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책 자체가 판형이 굉장히 커가지고 몰입감이 굉장히 엄청난데 시간,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뭔가
좌우가 시작과 끝이 연결된 느낌이고 좌로도 읽을 수 있고 우로도 읽을 수 있고 비슷한데 약간 다른 그런 만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작가님 설명 듣기 전에는 약간 미쳐가는 개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고립된 개인이 외부와 소통 없이 한 가지에 몰두하는 어떤 과정 같기도 하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끝없이 그 속으로 낙하해 가면서 앞뒤 구분이 이제 되질 않고 자신이 떨어지는 건지 부상하는 건지조차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렇게 시공간이 뒤틀리고 감각이 뒤틀려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 처음 약간 느껴졌었는데 밑그림을 그리신 건지 아니면 밑그림 없이 그리신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과 좀 작화 과정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에 또 이 책을 준비하면서 또 홈페이지도 사실 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가 노트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 중 하나지만은, 그러니까 밑그림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셔서 과정에 대해서. 근데 저는 만화도 그렇고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어쨌든 저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편입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작업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만화를 그릴 때 그런 식으로 시작과 끝에 두루 뭉실한 부분만 잡아놓고 이제 되게 직관에 이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는 건 이제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다 설정되고 다 어떤 규정되어진 스케치나 콘티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동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맞춰 나가고, 어쨌든 가장 큰 틀이 시작과 끝, 그리고 무슨 내용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와 어떤 나만의 어떤 암호라든지 키워드 같은 거를 넣는다든지, 이런 핵심 키워드, 메시지, 시작, 끝, 그리고 이번에는 뭐 구조적으로 어떤 실험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스타일과의 어떤 매칭,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우선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그거 제가 생각했던 거기 안에 하나하나씩 어떤 퍼즐 맞추기처럼 작업을 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어떤 작업 방식이 만화를 읽고 보는 독자의 읽기 과정과도 좀 닮아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만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칸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칸과 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뭐 시간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공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는데 칸과 칸의 이미지를 보고 이제 중간의 과정들을 유추하면서 전체 만화를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에 어떤 단서가 되는 뭐 요소들을 심어 놓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빈 공백들을 하나둘씩 이제 밟아 나가면서 전체 만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뭔가 좀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만화책에는 총 5개의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띄어쓰기 없이 사유의 신의 유사인데요. 사실 이 작품이 가장 좀 난해하면서 매력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생명체가 등장하지 않는 만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의 어떤 형태라서 또 더 반가운 것도 있었고, 만약 이 만화가 지금 잊혀지고 몇백 년 뒤에 누군가가 죽으면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교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혹은 어떤 컬처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어떤 전설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수많은 2차 창작을 야기하는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경전 같은 느낌으로. 한 그런 혼자만의 어떤 상상을 하면서 작품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제 작품의 어떤 주된 모티프이기도 한 약간 무한과 유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더욱 저한테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는 영과 무한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어떤 영과 같은 존재, 정신계의 약간 신? 빅 마더가 무한에 가깝게 사유를 만드는 빅 파더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영에 가까운 어떤 빅 마더가 정신계 전체이자 신인데 그 안에서 빅 파더가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빅 파더는 수많은 사유들을 만들어 내서 이제 물질계로 그 사유들을 보내는데, 네. 영에서 어떻게 무한대가 나올 수 있을까? 작가님도 분명히 뭔가 생각하셨을 텐데, 네. 플러스 1, 플러스 2. 그래서 플러스로 된 수가 이렇게 무한계만큼 이렇게 사유가 나타나면 이제 마이너스의 사유가 또 그만큼 나타나서, 둘이 합쳐지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네. 그래서 없는 것에 무한이 담기는 것 아닐까? 혼자 이런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면서 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는데,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용건 작가님이 되게 잘 난해한 작업인데도 잘 전 파악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이전의 어떤 태초의 무언가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음과 양의 어떤 철학적인,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 어떤 그런 것들의 두 가지의 어떤 사실 어떤 신화, 철학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섞이긴 어려운, 서로의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어렵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작업에서 그런 음과 양 그리고 뭐 과학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신화적인 것들을 한번 섞어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빅마더라는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신, 거기 안에서 태어난 한없이 무한대에 가까운 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제로, 어떤 그 계속 무한하게 순환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우주의 섭리이면서도 사실 또 음과 양의 어떤 그런 동양 철학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만화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싶었고,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계 그 상상으로 이제 우주 이전의 어떤 태초의 세계는 아마 이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세계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인간은 아예 인지조차도 할 수 없고 아예 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거대한 세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뒤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내용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정신계에서 빅파더가 무한에 가까운 그 밸런스가 혹시라도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계를 빅파더가 만들었고, 그 빅파더가 만든 유사한 세계, 그러니까 정신계와 유사한 세계인 물질계가 탄생할 거고, 저희는 이제 그 물질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였고, 그 우주에 어떻게 보면 저희 인간이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빗대어 가지고 일어나는 내용들은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외계 생물이라든지 혹은 뭐 고대의 존재들의 어떤 약간 인간 같으면서도 인간 같지 않은 어떤 해프닝들로 인해서 그들이 흔적이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에서 엄청 찰나의 순간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인간도 우주보다 더 크고 더 큰 세계에서 바라보면 사실 먼지보다도 작은 혹은 그 찰나의 순간 자체도 안 되는 거의 그런 존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만화가 고대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만화를 그린 거는, 거기 이제 만화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종말하거나 종말하기 일보 직전 혹은 그런 식으로 마지막 순간 같은 것이 기록되는 그런 만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사실 이번에 심연이라는 그것하고도 되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서 저희가 종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한순간의 찰나일 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우주, 과학, 신화, 철학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한없이 이 거대한 세계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란 존재가 한 행위는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는 어떤 증명이었을까? 약간 어떤 허무주의도 약간 섞여 있는, 너무나도 거대한 세계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빗대려고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를 빌려와가지고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파도가 만든 사유가 물질계로 이주하고 이제 더 작은 물질계로 이주하면 수많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무한에 가까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정신계 빅마더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묘사하는 마지막 장면이 좀 시각적으로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작품, 무서워하는, 무섭거나 무서워하는 그리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이게 보면은 그냥 제목부터 그렇고 또 서술하는 방식도 그렇고 시인 이상의 약간 오감도를 모티브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감도가 약간 긴장, 불안, 갈등, 싸움, 공포, 죽음, 반전 등의 자의식 과잉에 의한 현실의 해체를 그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작가님의 작품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작가님이 그 도입부에 쓰신 타인을 괴물로 논하지만 정작 자신이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 네. 그래서 그 오감도, 이상, 약간 괴물,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해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사람들이 난해하다고 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아까 이제 용관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의 시, 오감도 시 제 1호를 제가 이제 오마주한 작품이고, 근데 그 이상의 시에 대해서 사실 좀 사전 지식이나 혹은 이게 어떠한 시였고 이 시로 통해서 어떠한 만화를 했다는 어떤 연결된 어떤 그런 거를 만약에 모른다면은 제가 봐도 되게 엄청나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밖에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도 난해해서, 저도 되게 엄청난, 사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도전한 되게 진짜 이상한 만화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무서워하는, 그리고 무섭거나 무서워하는 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그 이상의 시에서 보면 그때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떤 되게 쫓기는 혹은 되게 두려워하는, 그리고 공포에 질린 어떤 그런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13인의 아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는 무서워하고 누군가는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혼재들 이렇게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이상의 시가 그런 공포와 계속 역치되는 그런 것들의 관계성이 되게 많은 어떤 그런 시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오마주를 할 때 저는 우선은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라는 거를 좀 동시대적으로 좀 해석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언어 자체로도 무서움을 주거나 혹은 무서움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 이 만화가 이번에 또 테마 자체가 심연에서기 때문에 심연에서 자기를 결국에 다시 바라보는,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걔가 어떤 누군가는 나쁠 거야
누군가가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걔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오감도 원래 시처럼 제1의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가 13의 아이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지? 왜? 약간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시 자체도. 왜 굳이 이거를 똑같은 언어를 계속 13의 아이까지 반복할까?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이 작품을 오마주할 때, 그러니까 계속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내가 그걸 봤어. 내가 보진 않았는데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랬을 거라는 식으로 계속 만화가 처음부터 계속 그 시에 나오는 13인의 아이가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 독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세뇌시키거나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봐, 얘가 그랬잖아. 봐봐. 그렇게 하면서 그런 파트가 이제 지나가고 이상의 시에서도 다시 무서운 아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가 역치되는 또 부분에서 다시 그 이상의 시에서 반전되는 관계로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만화도 아까 계속 내 말 믿어 해가지고 이제 독자를 세뇌시킨 상태에서 이제 독자는 더 이상 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런 세뇌와 학습을 통해서 더 이상 거기 나레이션의 말을 저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알았어. 걔가 나쁜 놈이잖아. 알았어. 그만해. 나 보기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또 넘기기를 바라기도 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쭉쭉쭉 넘겨가지고 결국 만화가 약간 어떤 반복되고 지루한 부분을 지나가지고 거봐 무서운 아이는 결국 무서운 아이지 무서움을 그러면 없앨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무서움에 대한 어떤 단죄 혹은 어떤 그런 걸 아예 거세시켜버리지 아예 없애버리는 그 인식 자체에서도 무서운 건 이제 없지 이러면서 이제 끝나버리지만 다시 마지막에 이런 그거 말을 나 그거 사건에 봤어 그랬어 걔가 그랬대라는 이제 사람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저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스스로를 들어보는 거기도 하고 그 스스로가 단순히 내가 아니라 집단의 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많은 집단의 나를 인지하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단죄하거나 벌하는 것이 어떤 그런 사람이 죽거나 자살하는 것이 과연 개인이 판단으로 과연 죽이는 건지 어느 집단의 익명성과 그런 다수의 개인이 그렇게 몰아가서 죽이는 건지에 대한 어떤 좀 되게 난해하지만 또 현대사회에 대한 약간 익명성과 개개인이 무책임한 개개인의 판단 그리고 정보의 혼재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그런 것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면서 결국 어떤 무고한 희생자가 죽었다든지 정말 무고하진 않았지만 또 누군가가 죽게 만드는 그런 알 수 없는 명확하지 않은 판단들로 인해서 계속 서로가 서로를 무섭다고 하면서 무서우니까 죽여야 된다. 계속 끝없이 무서운 걸 죽이다 보면은 무서운 게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사회적 시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작업이었어요.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 얼굴 네네네. 그리고 어딘지 알 것도 같은데 명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 어떤 거리의 모습 그리고 이걸 다 약간 사진을 직접 찍어서 네네. 이 이미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진을 굉장히 또 해상도를 낮추고 네. 흑백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열화해가지고 네. 이미지를 만들어서 네. 만화를 연출하셨는데 네네. 이것도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사회의 특징 익명성 그 어떤 직접 보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네. 약간 그런 것과 좀 연결되어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진으로 작업한 것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작가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놨었긴 했지만 정말로 내가 거기에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죠. 어떤 익명성과 그런 것들을 빗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어떤 만화라는 이미지 같은 허구보다 내가 실제로 가서 봤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하는 발화 방식에 대해서는 사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진이
이미지가 열화되어 있다는 거는 사진이 투명성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다시 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처럼 보이는 사실 가짜라는 사실 어떤 명확하지 않은 사진이라는 것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열화를 시킨 그런 작법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되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지만 만화의 네 컷 가운데에 있는 작은 어떤 누군가가 있었던 혹은 어떤 누군가가 사진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열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완벽하게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한 컷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실제로 거기서 누군가가 진짜로 봤었고, 그러니까 사진이 열화되지 않은 명확한 정보를 전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 의미로 가운데 작은 컷에 들어간 어떤 이미지는 열화시키지 않았고 했는데, 그게 점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뒤로 가면서 그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검은 화면으로 아예 가려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진실을 전하는 어떤 이미지가. 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진에 열화되거나 사진이 열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진정성 혹은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걸 위조한 사실인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그렇게 제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가운데 있는 열화되지 이미지는 않은 열화되지 않았거든요. 이미지가 있었네요. 네, 이거는 네. 진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말이거나 혹은 유언비어 같은 거 흘리기 전에 어떤 계속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아까 말했듯이 세뇌하거나 학습시키기 위해서 되게 투명하게 밝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되게 모호해지고 아예 가려버리고 없어지고 검은 화면으로 돼 있고, 그런 어떤 증거를 아예 완전히 제시도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계속 여태까지 계속 믿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믿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서히 팩트가 점점 사라지고 점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은 계속 믿어가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가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네. 뭐 지인의 친구인데 뭐 이러면서 그쵸, 그쵸. 사실처럼 쓰는 분들은 되게 그쵸. 네 번째 작품 누토피아. 네. 네, 유토피아가 아니라 누토피아. 네. 는 이게 약간 그림체가 네. 밑그림 없이 그린 것처럼 굉장히 좀 러프하고 네. 단순한데 네. 또 반면에 굉장히 밀도가 또 높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아이러니한 약간 분위기를 그림체가 이렇게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귀여우면서도 약간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종교와 또 낙원에 대한 언급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작품인 라쿠엔과도 좀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라쿠엔이 일본말로 그 낙원이라는 네,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그 뉴토피아에서 그 AI가 만든 0과 1의 낙원 같은 세계에 지저인들이 이주해가지고 이제 그 세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 거기에 어떤 게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또 낙원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약간 느껴졌는데, 네. 뉴토피아랑 네. 라쿠엔과 좀 연결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거를 묶어서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떤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리고 모호하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느껴도 되게끔 약간 사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유사성 혹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이번에 저는 5가지 원고가 전부 다 저는 거의 다 얼추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유의 신의 유사라는 작법의 그 거대한 종말했던 어떤 누군가가 거기 아주 작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뉴토피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거대한 세계 우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 살고 있는 어떤 작은 행성에, 그러니까 사유의 신의 유사에 나왔던 엄청 거대한 내용 안에 들어가 보니 우리 인간에 대한, 지구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 약간 소평 같은 느낌으로도 받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토피아와
무한의 공간 라쿠엔 이 작업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들어갔나 하고 이제 뭔가 시작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용이 전부 다 이 만화들이 연결되면서도 뭔가 각자의 내용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걸 5개를 묶었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 용관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도를 해서 이거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2가지 만화의 연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이제 유토피아에서 종말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만화에 나오는 인류가 아닌 지저인들이 섬기는 존재인 인공지능이 초월한 인공지능의 마지막 최후의 사유라고 불리는 어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공간 같은 데로 모든 남아있는 종말 직전에 모든 인류가 다 걸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정말로 어떤 낙원이나 천국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 파멸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다 없애버리니까 죽기 전에 안락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을 택하기 위한 그런 구멍인지 혹은 뒤에 있는 만화에 나오는 라쿠엔으로 연결되는 그 어떤 디지털 세계로 이관돼 버리는 그런 것인지에 어떤 그런 묘한 뉘앙스를 주면서 끝냈고, 근데 거기 다음에 이제 라쿠엔이 나왔는데 라쿠엔을 라쿠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 맞나? 라쿠엔을 간 사람들이 일로 갔나? 라는 그런 거를 약간 묘하게 장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던 것 같습니다. 출간 기념에 이런 느낌으로 뭐 북 쇼케이스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방식으로 전시를 여셨잖아요. 네. 전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읽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어떤 그림 혹은 어떤 작품과 약간 다른 어떤 특징이라고 어쨌든 생각이 들어요. 만화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번에 기획하면서 굳이 그러면은 이 만화라는 거를 기존의 그런 이미지를 잘 보기 위한 형태로 굳이 해야만 하나라는 이제 그 의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이 책이 이번에 낸 이 심연에서라는 책이 단순히 그냥 책을 출간한다기보다 어떤 읽는 전시라는 개념을 그래도 되게 약소하지만 어쨌든 읽는 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한 번은 상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어쨌든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시 자체가 컨셉이 설치물인 거대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는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사실 없는 엄청 심플하지만 이 전시는 결국에 보는 전시는 아니고 읽는 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의 구조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심연이라는 테마처럼 다시 열고 또 열고 들어가야 되고 계속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열고 다시 들어가고 열고 들어가고 다시 그 두 면이 마주보고 다시 또 그게 우리를 마주보고 전시 자체도 그런 식으로 책에 들어가서 또 책을 보는 그런 것들에 심연 그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 이런 저가 키워드를 몇 개를 잡아가지고 단순히 출간회보다는 좀 더 앞으로 혹은 좀 더 만화 전시가 그냥 보는 전시 말고 읽는 전시라는 개념이 좀 더 들어가서 좀 된다면은 책은 결국 읽는 거니까요.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환기를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뭔가 좀 난해할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전시가 아닌 읽는 전시라는 개념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작가님이 그 쾅 코믹스가 참여했던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에서도 저희가 같이 준비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세계에 만화방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만화책 읽는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전시였었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심플하면서 강력한 장치 그런 설치라고 약간 느껴졌거든요. 심연하면 그렇게 뭔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피상적이 잘 와닿지 않는데 이 공간에 들어와서 작가님이 이렇게 가려놓은 장막을 실제로 열고 그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나도 모르게 어떤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만화책을 펼쳐보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만화책을 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걸음 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러니까 심연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책 제본이 이렇게 중간에 띡 나눠져 있고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네. 처음에 저는 이제 만화를 주도 면밀하게 다 봤는데 이렇게 보고 처음에 이렇게 주로 한국식으로 읽다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지 그냥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보다가 아 이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만 이러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렇게 해서 읽어서 얘기가 거꾸로 가는 게 컨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약간 그 공감되는 게, 저도 거꾸로 잘못 읽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도 뭔가 이야기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이게 의도인가 보다 해서 보다가 아, 아닌가 하고 다시 읽었었는데 특히 그 지저인 얘기는 거꾸로 읽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불친절하게 여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읽어라라고 막 되게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기획이나 테마의 그 생각적으로 어떤 두 가지의 세계가 마주보고 우리가 심연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세계가 반대로, 그리고 반대가 다시 정방향으로 되는 어떤 그런 컨셉을 맞춰가지고 책이 이제 두 파트로 나뉘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읽는 방향이 아까 말한 대로 한쪽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데, 이게 사실 방향이 이제 가운데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는 거거든요. 시선의 방향이 결국은 두 개가 같이 바라보는 방향은 가운데 책의, 그러니까 두 책의 사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 책이 결국 읽는 방향. 왜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이쪽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그럼 결국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마주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주하는 것이 책에 속표해진 두 눈이 있고, 책을 덮었을 때 그 눈이 결국은 마주하게 되거든요. 서로 포개어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반대로 읽는 방식을 채택한 거는 그거였고, 그리고 반대로 읽었을 때 이게 그래도 재밌는데라고 했던 거는 약간 되게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의외성인데, 그것도 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했던 게 그 망상의 집 같은 경우에도 시작과 끝이 거의 그쵸. 비슷한 느낌이고, 그쵸. 그리고 사유의 신의 유사 아,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마지막에 끝나는 말과 시작하는 말이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프롬 더 어비스에서 시작한 페이지 넘버링이 프롬 더 어비스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투 더 어비스 쪽까지도 계속 그걸 네.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그런 서로의 교차되는 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혼동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세계가 양립하면서도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페이지 넘버링을 서로 침범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넘버링 구조를 그렇게 짜게 됐어요. 사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눈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아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예 이해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은 저희가 나눈 대화가 그래도 호기심,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계기가 됐길 바라면서 네. 남은 기간 동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좀 보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저희가 마감하고 있을 때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계속 생각나잖아요. 네. 작가님께서도 마감 직전에 아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그래 딱 듣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딱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원고에서 마지막 원고인 라쿠엔 무한의 공간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짧게 작업한 만화지만 이걸로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고 더 뭔가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되게 느껴가지고 아마 추후 작업은 그 무한의 공간 라쿠엔이라는 원고와 관련된 아마 그런 작업으로 만화 혹은 뭐 이미지를 아마 그런 걸로 실험 같은 거를 좀 더 추가해보지 않을까 우선 싶습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오붓하게 작가님과 만화책과 전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작가님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가 추석 전까지 네, 며칠까지? 27일까지? 네 27일까지. 그 9월 27일까지인데 오늘 저희가 녹화한 내용을 제가 최대한 빨리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요걸 보시고라도 혹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전시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현성 작가와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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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어색하고 네. 긴장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 방송은 초짜잖아요. 그쵸. 거의 인터뷰였죠 오늘 거의 인터뷰. 그쵸. 근데 인터뷰. 지금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하면 또 내용이 달라지겠죠.